이거 못하는 사람. 하긴 했는데 못했어. 시기를 했는데 그거 못했어? 이거 뭐지? 오늘 연문은 잘 치네. 2년이요? 어, 반절 때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왜 그랬지? 하늘로 갔으니까 이거 됐어? 정리해서 다시 연문은 옛날 다시 선생님 중1 때까지. 중1 졸업한 때까지. 누구요? 제대학교 중교 1등. 자, 지난 시간에 저기 검정기까지 이야기했죠? 네. 자, 오늘은 수능 법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법칙을 이렇게 자, 수능 법칙이라는 걸 전기력에 관한 법칙을 수능 법칙이라고 해요. 자, 어떤 얘기를 전압의 땡 문제를 하게 됩니다. 전화량의 고백력 좀더 전화량의 고백력하고 거기에 제곱의 원칙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희 근데 저번에 검전기 설명한 것부터 해주셨. 운전기 먼저 하시고 이정기야 시간다 그랬어? 네. 이정기 어디까지 했지? 검전기. 대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 아까 해줄게. 자, 그러면 검정기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검정기 이용자. 첫 번째, 검정기를 이용할 때 대전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했지.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자, 대전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쪽에 금속과 검정기가 있다. 자, 이게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놓는. 자, 그러면 이쪽에는 무슨 전기가 오지? 마이너스 전기가 오고 두 전하는 같을 필요가 없지. 반대쪽에는 플러스 전압이 오는데 이때 얘 전화와 얘 전화는 같아야 되겠지. 플러스끼리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자, 한편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가까이 놔볼까? 자, 마이너스 전화를 가까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플러스들이 오겠지.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밀어내고 있어. 그래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검정기를 이용하는 원리는 무슨 원리지? 검정기 검정기 유도하는 현상을 이용하고 있다. 자, 검정기 유도 현상이 검정기의 원리가 된다.
두 번째, 배정된 전화량을 비교합니다. 배정된 전화량을 비교해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비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플러스 전화들을 가져다 놓지. 자, 얘가 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다라고 해요. 마이너스들이 이만큼하고 이게 플러스들이 왔대. 그래서 이때 벌어진 값을 한번 비교해봐. 오케이? 이때 벌어진 값을 비교해봐. 자, 그리고 이런 값을 한번 또 비교해봐. 자, 이쪽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데 훨씬 더 많은 전화를 갖다 놓지. 자, 훨씬 더 많은 전화를 갖다 놨더니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어때서 심해지지. 그래요? 더 많은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 이쪽에 더 많은 플러스들이 오게 될 거야. 그럼 벌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해해? 자, 이걸 통해서 계산된 전화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 원리가 되는 간단한 문제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테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 천장이 살아가고, 자, 이때 여기에 두 전화가 있었어. 두 전화는 질량이 똑같다고 할까 다르다고 할까? 다르다라고 할까? 그냥 아무데나 할까? 예를 들어 M1, M2가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아이들은 전화를 띄고 있었대. 전화를 같다고 할까? 틀리다고 할까? 상관없어요.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지? 어떤 일이 생겼을까? 두 녀석이 원래 연식 방향으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멀어졌대. 이때 만약에 M1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값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M1이 더 작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각도가 매우 작아서 거의 나란하다라고 나올게. 마이너스 Q면 인력 생기는 거 아니야? 플러스 Q.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자, 이때 얘 질량을 M2, 얘 질량을 M1이라고 하면 둘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라고 할까? 어리라고 얘기하자. 이때 나타나는 Q의 Q값에 대해서 뭐 구해보자는 얘기야. Q값 한번 구해볼까? 지원이 되게 잘생겼다. 저요? 잘생겼나요? 기분이 좋네요. 성우보다 홀란데? 자, 감사합니다. 성우가 그런다. 기분이 나쁘네. 그래도 다 주식보다는 잘생겼다.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동문이는 모르겠다. 센터도 김수인 여기 동문이 모르겠다고 지금 책상에 마스크 썼다. 동문이 그냥 마스크 계속 쓰는구나. 이제 벗어도 되는 비용이 나왔지.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Q를 볼 때 양쪽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M1M를 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되는데 M2를 한번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M2가 있잖아, 그치? M2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임표지. 아랫방향으로 M2G가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제곱인데 다행히 이 각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각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그 녀석의 합력이 실의 작용과 어때? 같겠지.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셀타 2가 돼버리지. 자 그렇다면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얘는 M2G 곱하기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Q라고 하는 값은 루트 K분의 자 얘는 M2G 월 제곱 탄젠트 세타 2의 제곱이라는 것이 되겠지. 아니 어느 문제는 이거 좀 달라. 근데 이렇게 막 이거 할게 그냥 이 원리는 얘가 이렇게 들릴 때 이런 힘의 관계를 근사에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케이? 같은 종류의 전화 얘가 서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 다행히도 얘는 두 개의 지향을 같게 놓지 못해. 그래서 대칭이 되게 벌어지게. 대칭이 되게 벌어지게. 굉장히 약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아주실 때. 자,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알아주실 때. 대전된 전화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그게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보시면 자, 여기 검정기를 대전시켰어. 검정기를 무슨 전화로 대전시켰다라고 할까? 플러스 전화로 대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대전해. 여기에 또 다른 대전체를 갖다 놔보는 거야. 만약에 이 종류를 뭔지 모르는데 이 종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거나 플러스를 가정하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지만 아직도 이쪽에는 남아있는 자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건너편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땡겨와. 맞아요? 땡겨오게 되면 얘는 이쪽에 플러스 비율이 어떻게 되니? 더 강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더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 얘나 이제 분명히 연성의 희망이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디 있나요? 연성의 희망. 연성중학교 나왔고 후배들에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누나 인천과학부 초창기 때 4기, 5기, 6기 때 연성중학교 어마무시한 중학교였는데 거의 학교에서 요즘 진산만큼 다 보셔가지고 진산보다 조금 더 인천 지역에 그때 당시 인천과학부밖에 없어가지고 6명, 7명 들어가서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 선배들이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제 선배들 중에 특정 기수가 인천시 수학과학경시대에서 수학 최우수 하나 주고 수학 금상 5명 줄 때 금상 3명인가 나오고 근데 지금 다른 상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련자 좀 없으죠? 공원에서 패스하는 거 하고요. 교회 거기 안 나고 무슨 청량하고 싸우냐, 연수에 싸우니 연하애들 착한데. 싸웠는데. 아 진짜. 알고 보니까 공부할 수 있었던 김민이가 있잖아요. 연수성이 무서워. 선생님 친구가 연수 경찰서에서 형사를 했었거든요. 형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가 얘기를 해. 야 요즘 중학교 무서워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중학교하고 청량중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거든. 공원이 되게 통로로 된 공원이야. 거기
여기서 거의 10대10 패싸움 나고 패싸움 나가고 상당히 다쳐나가야 돼. 그리고 경찰이 갔다가 지켜보다가 형사 기동대를 불러갖고 형사 기동대가 와서 다 쓸어 왔대. 그리고 경찰서에 데려다 놨고 이제 학부모들을 부를 거 아니야. 학부모들 부르는데 와갖고 학부모들끼리 경찰서에서 또 싸움이 났대. 그래갖고 얘가 경찰이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합의 보려고 왔으니까 어른들까지 감방에 같이 넣어드릴까요? 그리고 어른들 협박해서 합의 봐갖고 풀려났다고. 무성동네단에서. 자, 모르는 아이다. 거의 얼마 전에 신문 났잖아. 뉴스에 났잖아. 일산에서부터 애들이 싸움질해갖고 서울 서대문까지 와서 길바닥에서 난투극거리다가 형사한테 잡혔죠. 그렇게 패싸움 나면 일반 경찰이 안 가고요. 누가 가냐면 형사 기동대 아저씨들이 가요. 그럼 이 아저씨들은 다 무술 유단자들이야. 오. 그래갖고 때려치고 매치고 거치고 해갖고 다 잡아갑니다. 뒤지게 막. 주민이 중학교는 뭐 BP의 양성적으로 진짜 안 썼어. 낭만의 거리네. 낭만의 거리. 싸움하는 데가 이미학교 옆으로 쭉 청량중학교 가는 BP의 형들이 여기로 가는. 거기서 옛날에 패싸움 지난번에 뭐니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아이들이 잠바 뺏으고 막 했던 집이 있어. 그래갖고 애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니 아니면 애들이 밀어니 해가지고는 재판 넘겨진 것도 연수동에. 규민이 야생에서 살다 왔네. 모르겠는데 규민이 알고 일장이어서 왕고만 했던 거라니까. 지금 규민이는 개천에서 연난 거야. 잠자는 사자. 근데 그때도 여기서 주동자 아이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인데 벌써 소년원 갔다 왔대. 소년원 갔다 온 지 2달 됐는데 애를 그렇게 못 뺏고 하면서 지랄해가지고 애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험한 동네에서 진짜 곱게 큰 거야. 그지 규민아? 고운 규민. 규민이가 정말 1등이라서 아무도 안 맞아. 고기. 아이고 엉덩이에 용민치는 있을 수도 있어. 화장실 갈 때 다시 내리면 딱 보이는 거죠. 걔는 싸울 때 빤스 벗는 거야? 빤스랑 한국애들이 몸에 문신했잖아. 근데 평소 가리고 다니잖아. 싸움질하면 다 벗는다? 선생님 동네에서 갑자기 쭉 가는데 교통체증 일어난 적도 있어. 선생님 동네는 그렇게 길이 안 넓어. 좁은 동네인데 교통체증이 난 거야. 택시 타고 가다가 아 짜증나고 내렸어. 막 걸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싸움? 사회깡패 10대10 정도가 패싸움 난 거야. 오. 도로 한복판에서. 그게 진짜 낭만. 도로 한복판에서 패싸움 나가지고 그때도 형사 기동대 공고차가 4대가 왔어. 4대가 와갖고 다 두들겨 패갖고 다 잡아갔어. 다 잡아간 자리에 길바닥에 티셔츠밖에 없더라. 그 새끼들이 왜 다 벗고 싸워 추운데? 미친놈들 같아. 안 잡히려고 벗고 싸우는 거. 변신 하반신에는 문신한 애들 있거든. 걔네들은 바지스까지 벗는데. 네? 그럼 그건 더 아프지 않아요? 아니 쫄라고. 아니 진짜 문신 보고 쫄라고. 쫄겠다 진짜. 선생님 문신 보고 머리들도 가장 무섭게 본 게 옛날에 선생님 집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상을 갔어. 그리고 밤새워서 술 먹었어. 선생님이 그 병원에 장례식장 간 게 10시쯤에 들어갔는데 10시쯤부터 먹기 시작해갖고 새벽 6시까지 먹었나 봐.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목욕탕 좀 갔다 오자고 목욕탕에 갔어. 물어봤어. 당숙모한테. 여기 목욕탕 어디가 괜찮아요? 좀 가서 자고 오게요. 알려주셨어. 목욕탕 딱 들어갔는데 잠을 잘 못 자고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이제 샤워만 하고 보니까 거기에 들마루가 있더라고. 마루 평탁이 있어. 그래갖고 평탁에다가 바가지 빼고 수건 쫙 갖다 놓고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눈을 번쩍 떴는데 저기 끝에 목욕탕 되게 커. 저 끝에 목욕탕 안에 검은 옷을 입고 반팔 티셔츠 반바지 입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야. 언뜻 보니까 때밀이 교육하나 그랬어. 때밀이 교육 유니폼 입고 검은색 유니폼 입고 들어오는 거 같아. 그래갖고서는 또 잠깐 꼼빡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 때밀이들이 막 오고 있는 거야. 막 오는데 때밀이 유니폼이 변해. 어떤 애는 호랑이, 잉어, 장미꽃, 와 그림 종류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이야. 그때 한 10몇 명 있는데 그 그림이 다 틀려. 우와. 대박. 그거 하는데 그때 돈으로 아마 한 명당 최소 1,500만 원 이상이거든. 그 덩어리들만 해도 한 3억 이상 돼 그림이.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았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못 자겠어. 왜? 막 꿈을 꾼 거야. 갑자기 다른 깡패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도 패싸움 났어. 꿈에 패싸움 나더니 막 나는 자고 있는데 배를 밟고 막 날아차게 하고 지랄난 거야. 그래갖고 불안하지. 그래갖고 탁 눈에 떴어. 그래갖고 도저히 불안해. 거기서 근데 목욕탕에 수면실 있잖아. 그래갖고 잘됐다. 수면실 가자 차라리. 그 수면실 딱 들어오니 꽉 차 있어. 근데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야. 바닥에서도 막 사람들 누워자고 그러고. 그래갖고 의자 펴갖고 그냥 겨우겨우 피치고 들어가고 담요 갖고 덮고 잤어. 막 잤는데 갑자기 커튼이 팍 제껴지더라고.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예! 형님이 맞으면 다 일어나는 거야. 나 빼고 딴 사람 한 사람 딱 둘만 빼고 다 문이었어. 우와. 그럼 밖에 14명 거기도 14명. 그러니까 조폭 온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못 자겠어. 나와갖고 다방에 가갖고 신문지 덮고 잤다. 깜짝 놀랐어. 그치 규민아? 그치 규민한. 규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했지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놨다라고 해. 여기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잖아. 자 그러면 이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니? 밀려 내려가는 거야.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가 중화가 되겠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오므라들이 돼. 오므라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 대전된 검정기라고 한다면 자 플러스 전화 즉 대전된 전화와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띄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더 멀어지게 돼. 반대로 반대 종류의 전화라면 얘는 오므라들게 돼.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 좀 더 복잡한 방법도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중성의 검정기를 갖다 놔. 중성의 검정기를 갖다 놔. 여기에 종류를 알 수 없는, 종류를 알고자 하는 전화를 갖다 놓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플러스 전화를 가까이 하면 또는 마이너스 전화 갖다 놔도 상관없어.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 이렇게 갖다 놨을 때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라고 해도 얘는 모르는 아이야. 가정을 하는 거야.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었다면 얘를 갖다 놓기 전에 얘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들이 있겠지.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 갖다 놨네? 그럼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들은 어때? 당기겠지.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야. 성질아, 너도 험한 동네에서 살았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성질이 강해져서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상황인데 이 모르는 아이를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 여기 아이가 마이너스 전화였어.
마이너스 전환하면 이런 일이 있겠지. 여기에는 뭐가 왔어? 플러스들이 오고 이쪽에 반대쪽에는 뭐가 왔니? 마이너스들이 왔지. 얘가 어떻게 돼 있었어? 벌어져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플러스 전환을 갖다 놓은 거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야. 그렇다면 이 플러스에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오히려 당겨져 오지.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될 반응이? 오므라든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같은 종류면 벌어지고 반대 종류면 오므라든다라고 얘기해. 똑같이 반응이. 그래서 같은 종류는 벌어지고 다른 종류는 오므라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체를 대전시키는 가장 편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 그냥 직접 접촉하는 거야. 갖다 대. 내가 플러스야, 도체야. 갖다 대. 그럼 저쪽에 있는 전자들은 내가 빼앗아 올 수 있게 돼. 일부러.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떼내면 전자를 뺏겼으니까 같은 종류로 대전되는 거야. 그래서 접촉을 시키게 되면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게 돼. 너무 쉽지. 그래서 얘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자, 복잡한 형태를 대전시켜 드립니다. 이쪽에 검정기가 자, 검정기에 이 검정기를 어떤 전압으로 대전시켜 볼까? 원하는 전압. 훈이야, 무슨 전압으로 대전시킬까? 플러스로 대전시켜 볼까? 얘를 플러스로 한번 대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갖다 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지? 플러스들이 돼버리지. 이쪽에 뭐가 돼? 마이너스들이 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벌어지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얘를 접지를 시켜봐. 접촉을 시켰어.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자, 몸이 도체의 역할을 해서 땅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가 됐다라고 해? 접지가 됐다라고 얘기해. 땅은 엄청나게 크잖아, 지구는. 그래서 전하 창고야.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더라도 항상 뭐라고 볼 수 있어? 엄청 덩어리가 크니까 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중성체야. 자, 그러면 이쪽 아이는 이런 일이 있게 돼. 이 전자 아이들이 이 마이너스가 싫은 거야. 싫으면 어떻게 되지? 빠져서 나오게 돼. 빠져나오게 돼. 오케이?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얘를 없애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그런데 접지부터 끊어버려. 자, 얘를 먼저 끊어버렸어. 자, 먼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대? 이 금속박이 전체로 전자를 잃어버린 꼴이 됐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전체가 뭘로 대전돼? 플러스로 대전돼. 그래서 저기다 써먹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다른 금속구를 대전시키는 방법도 있어. 이쪽에 이건 그냥 단순 대전시키는 방법이야. 어떤 도체를 두 개를 접촉을 시켜놔. 중성. 이쪽에다 어떤 전하를 갖다 놓을까? 플러스를 갖다 놓자. 그럼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들이 오겠지. 그럼 이쪽에 뭐가 나오니? 플러스들이 오지. 떨어뜨려 놓으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대전되고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쿨롬 법칙을 한번 보자. 정정기 차트 한번 읽어보세요. 정정기 차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쿨롬 법칙으로 가보도록 해요. 자, 쿨롬 법칙이란 전하를 든 밑에들 사이에 전하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야, 얘는 어떤 힘하고 비슷하지? 어떤 힘하고 비슷하니? 만력 법칙하고 비슷하잖아. 이제 만력하고 비슷해요. 공만 할 때 생겨난 법칙들이야.
우리 만류로 할 때 우리 중심력이 어쩌고 저쪽에 나는 얘기했지. 네. 얘도 마찬가지. 중심력이라는 때는 어울 제곱의 반비라는 꼴을 할게요. 중심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입자 사이에서 힘이 서로 당기거나 미는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력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 그래서 중심력이 작용할 때는 어울 제곱에 비례하는 반비례하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이쪽에 Q1의 전하가 있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그 시원한 물 한잔 먹고 너무 지금 많이 들리지 않아? 그럼 먹고 오줌 들어갈 거 아니야? 자, 여기 Q라는 아이가 있고 Q라는 아이가 있고 자, 이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거리라고 할 때 얘네들은 이런 힘이 나타나. 만약에 다른 종류의 힘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 같은 종류의 힘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미안해. 반대 종류면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자 반대 종류는 당기고 같은 종류는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 경우의 힘들의 크기는 모두 어때? 그다음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나타나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K라고 하는 F라고 하는 힘, 자 이것은 K 곱하기 쿨롬 상수라고 얼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경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K 값 대신에 4파이 이프silon 제곱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K는 쿨롬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플러스 9승 뉴턴 제곱미터 쿨롬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얘를 쿨롬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필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 제곱도 뉴턴 제곱미터라고 표현해 준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자, 얘를 진공중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진공중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얘 또 다른 단위 형태로 테로퍼미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테로퍼미터라는 단위로 나타내 쓰기도 합니다. 테로시라는 단위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손쉬운 관계로 이필론 제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필론 제로를 손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빼버릴 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값으로 써주면 돼요. 왜 여기 뭐 쉬운 값이지? 얘와 얘 관계들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날 요게 된다는 관계로만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롱팀이라는 게 있대. 자, 그러면 이 힘에 나타나는 부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Q1이 있고요. 이쪽에 Q2가 있고요. F가 있어요. 너네 내일 학원 오니까 오늘이 어제가 그제가 똑같지 않니? 네.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자, 소금은 많이 속에서 됐다고 삐져가지고 계속 창밖에 오고 있다. 맞지? 성준이가 되게 훨씬 잘생겼지. 일단 성준이는 까맣잖아. 자, 그러면 동우보다 잘생겼어. 너 같은 새끼라고? 그래 살려줘요 그런 거야? 그래서 살려줘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전화량의 부호가 이륙이 문제 풀어주게 되는 게 어디라니? 몰랐어요 여기. 뭔가 오케스트라. 아, 이건 어제 그거지. 어제 올랐다 오케스트라.
만나. 오케스트라? 네. 무슨? 첼로. 학교? 아니요. 그 공연 보러 공연 갔다. 가족이랑 부럽다. 공부를 때려치고 놀아시 갔다가 영어 갔다가 오케스트라. 이제 12월부터 처음 노는 거라고. 네, 원래 이게 영어 설날에도 하는데 안 10월 갔어요. 못 가가지고 이게 오늘 병원도 가고. 설날 때도 여기서 계속 했어요. 이게 십자인대인가? 공부를 네. 팔. 그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되지. 자 이 이름기 신문은 내일 답해드릴게요. 네. 오늘 해주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힘이 같은 용의에 전하니까 무슨 힘이 나타나지? 시청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요 힘은 뭐가 돼?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데 힘이 가는 부호의미는 청력과 인력이야. 우리 보통 힘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썼잖아. 근데 얘는 인력과 청력으로 얘기한다. 즉, 자 여기 빨간 힘은 플러스지. 플러스인데 왼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해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왜 강조해 주냐면 선생님 모시가 들어가서 멘토링을 잠깐 해주셨어요. 시간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가 들어가는 애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교수는 교수가 자주 술 사주기로. 근데 학생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알지? 교수가 지내는 아닌데 이거를 문제풀이해서 계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거 갖고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 거야. 문제가 풀릴 톡이 없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힘의 부호는 청력이냐 인력이냐 하는 종류를 나타내 주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여기 이 힘 마이너스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인력 청력을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서 물체를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럼 법칙이고 이번에는 전화량의 단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량의 단위. 전화량의 단위라고 합니다. 이랑현 선생님 두 분 들어가신다고 한분 들어가신다고 그거 안 해도 설명 없으셨니? 아마 두 분 들어가실 가능성도 있어. 한 분은 전기부, 한 분은 역학 분야에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어. 보통 물리라는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년까지도 통합을 2년 동안 나왔거든. 그래서 시수 문제 때문에 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분이 계속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 자, 전화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C라고 하고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풀롬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1풀롬이라는 값은 뭐가 되니? 1풀롬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1초 도선에 도선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한 단면을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1풀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풀룸은 어떻게 쓰냐면 1풀룸은 이렇게 쓰기로 했대. 1A 세크라고 쓰기로 했어. 자,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뒤쪽에 하실 관계인데 전류의 세기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분의
부순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즉 얘는 i라는 녀석은 t분의 q라는 값을 쓰게 되거든. 따라서 이 식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었어? 전하량 q는 조율 곱하기 시간으로 써서 얘는 자 플룸이라고 하는데 암페아 체크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참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쿨룸이라는 것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는 전하량 자 외우기는 쉬워.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뭐가 있지? 트루키에 지진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 사람 민족에서는 엄청나게 슬픈 날일 거야, 그렇지?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슬픈 날이 있지. 6.25 소련의 때문에 생기긴 했구나. 6.25 용나가지 18. 그래서 6.25 18등 경우에는 자 전하량의 전하 1플룸에 대한 전자의 수 개념이 있다. 뭐라고요? 1플룸에 나가는 전하량은 전자 몇 개가 한다고? 6.25 18. 오케이? 6.25 18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본 전하량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 전하량은 기호로 2라고 씁니다. 전자 한 개가 하는 전하량. 전자 한 개가 하는 전하량을 플룸이라고 전자 하나 가는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봅니다. 1쿨룸이라는 것은 전자 몇 개가 가는 값이지? 6.25 18. 잘못 습기하네. 준수야, 너 여기 입에 되겠구나. 부정하진 않겠어. 뭐라고? 부정하진 않겠어. 자, 6, 18개가 있대요. 자, 이때 얘는 한 개가 가는 전하량을 2라고 했어. 이게 이때 한 개.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니까 2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룸이 돼. 6.25는 2.5 곱하기 2.5지. 2.5분의 1 곱하기 2.5분의 1은 얼마가 되니? 0.4 곱하기 0.3이니까 0.12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은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 된다라고 해. 직접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전하량의 단위 관계도 기본 전하량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밑에 CGS 다닐 때 K 값을 1이라고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번에는 전기장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과 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전기장과 논의. 선생님 저 노트 하나만 가져와도 돼요? 여기서 나왔네? 안 나왔어요. 최근에 노트 받은 사람 있어? 다 하나씩 주셨어. 언제? 네? 며칠 사이에? 그때는 뭐 근데 이거는 뭐가 붙어지는 노트라서 며칠 사이야? 네. 아니 옛날 거라 같은 걸 이제 야, 수업 중에 무슨 이거 나왔다. 다음 주에 녹음 나는데. 수업 중에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음번에 안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으로 동근이가 따로 없구나. 평균하게 할게. 오해가 많은 것 같아. 너도 세 번까지 왔다 갔다 해서. 커플로 두 번가 물먹을 한 번가. 권율 쌤이
왜 노트가 안 왔을까? 그러면 자, 전기장과 논리에 관한 얘기죠. 전기장과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자, 전기장과 전기장 전기 얘기를 보자. 전기장과 전기 선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기장을 보자. 자, 전기장을 그리고 E라고 쓰고 있는 벡터예요. E라고 쓰고 벡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줄까요? 전기장의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가 되면서 진짜 중요시하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물리과정에서 엄청 중요시하는 세 번째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손에 두개 버려 빨리. 장난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상도 못하죠. 여기 항상 집중. 너는보다 니네보다 한 2학년 뒤에가 1학년 뒤에 아이가 수민이형이라는 거거든. 얘는 거의 3학년 되는구나. 거의 되는 거야. 엄마가 얘가 잘못될까봐 공부를 그만 시켜. 공부 한 번 하면 중독중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공부. 저런 걸 준수 같은 몸집 상상도 안 돼. 얘는 공부하느라고 모를 때 밥도 안 먹고. 너무 엄마 걱정되니까 야 너 광고 가지 마. 일부러 말려갖고 광고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네. 밥 대신 수액은 어? 밥 대신 수액은 어때요? 수액 밥 대신. 이게 위는 거 아니 그것도 안 먹고 그냥 걔 공부만 해. 뭐예요? 한 번 빠지면은 문제풀이에 빠지면은 2시간 가도 모르고 3시간 가도 모르고 사람이 중3 때 필요한 거지. 그래갖고 그 친구는 나중에 내가 일반 학교 보내자 했는데 일반 학교 간다고 하늘고 가는 하늘고에서 1등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 첫 번째 그렇게 좀 공부하고 싶지 않니?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지 않니? 우리나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 네. 미친 듯이 막 공부하고 싶지 않니? 공부하고 팔아 그래갖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구나. 선생님 가끔 미친 듯이 술 먹고 싶은데 너희들도 그 정도로 그만큼 공부하고 싶어야 될 건데. 이런 눈빛 보니까 하고 싶구나. 해주세요.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열심히 해. 희망을 좀 갖고 백점 갖고. 자, 그러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기력 미치는 공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전기장이라고 부른다.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전기장은 전하에 의한 힘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2, 3번. 거리 이상은 완전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자, 한편 이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얘는 성빈이 딴 생각한다. 그 생각에 창규가 1등하는 공부지 지금. 그거는 짝걸 때문이에요. 맨날 하는 꿈이라고. 맨날 가는 공부라고? 맨날 꾸는 꿈이 맨날 끄는 공이라고? 꿈이 항상 반대로 가는데. 꿈이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대잖아. 진짜 왜 말을 그렇게 해. 올해 선생님이 설날 지나고 꿈을 굉장히 많이 꿨는데 다 좋은 꿈만 꾸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오래가 안 지나갔잖아. 그 결과를 누가 내줘야 되니? 설날 때 니네가 내야 되지.
수업 한숨을 잘못 공부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전기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위 양전화. 단위 양전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플러스 1 플룸이라고 얘기해요. 단위 양전화가 자,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전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고등학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고등학교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빠지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면 수직하고 수직으로 치는 거야. 전기선 속이라고 전기선 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전기선 속이라는 표현은 플럭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발이라는 뜻이야. 다발. 전기 다발이라고 표현하는. 오케이? 그래서 단위 면적을 어떤 특정한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 다발을 전기장이라고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두 번째 개념에 충실하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계와 방향을 얘기해 볼게요. 자,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전기장의 정의를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어떤 전화가 있고요. 중심 전화 플러스 라지 Q라는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뭐가 있대?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다. 갑자기 분분히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 멕시코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잉카 문명을 이루는 마야나 잉카 문명을 이루던 원주민들이 있어. 아즈텍 노예라고. 그 아즈테크 문화나 잉카 문명을 이룬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 모양 같아. 아즈텍 노예라는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 잉카 문명 얘기인데 잉카 문명을 이룬 주된 문명은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사냥하고 농경 사냥하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잉카 문명 쪽에 그쪽에 피라미드에 있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피라미드에 올려갖고 머리를 제물을 바치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죽기 직전에 일식이 일어나. 그래놓고 이제 재앙이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잡아온 놈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학살을 하는 거야. 그리고 풀어주려고 이제 풀어주는 것처럼 풀어놓고 뒤에서 이제 창 던지고 활사가 맞춰서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화살을 배가 다리에다 맞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도망가. 그래서 이놈들이 추적해갖고 얘를 죽이려고 해. 근데 역으로 얘가 추적해온 놈들을 다 죽이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인디오들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민gun이 톱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다리 통근. 부인하신 말. 하늘 브라인 죽어. 그래갖고 갑자기
생각한 그 영화 그 기억이 나고. 자 그러면 주인공이 죽였답니다. 사냥하는 분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1푸름이라고. 플러스 1푸름. 그러면 얘는 복합 방향으로 뭘 받지? 힘을 받는 방향이야. 어떤 전화이야? 1쿨룸이 받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이때 크기만 한번 비교해 볼게. 자, 1쿨룸짜리가 받는 힘은 이렇게 나타났지.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Q 곱하기 플러스 1쿨룸이 된 거지. 그래? 그래요. 그럼 얘는 이걸 뭐라고 정의했지? 전기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1쿨룸 대신에 2쿨룸이라는 전화를 갖다 놓고 2쿨룸을 갖다 놓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의 몇 배가 되지? 2배가 되겠어. 자, 이번에는 3쿨룸짜리 전화를 보면 얘는 얼마가 되지? 3쿨룸짜리 전화는 얼마가 되지? 3배가 됐어. 똔똔똔똔 4쿨룸짜리 전화가 되지. 얘는 몇 배가 되지? 4배가 4배가 됐어. 가르쳤구나. 미안해. 4를 Q로 바꿔. Q쿨룸짜리 전화는 몇 배가 되지? Q배가 되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구나.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Q분의 F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죠? 얘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벡터를 그냥 붙여줘도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전기장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 수 있지? 무슨 단위를 쓸 수 있니? 뉴턴 퍼 쿨룸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겠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단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는 또 볼트 퍼 미터라는 또 다른 단위로 취급해서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뉴턴 쿨룸은 전기장의 단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전기장들이 나타나는지 자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심 전화가 플러스 전화가 있다라고 가정해보도록 자 중심 전화가 플러스 전화가 있다라고 자 이쪽에 전기장이 있다. 플러스 Q가 있다. 자 거리가 얼마큼인 곳에서의 전기장을 보고 싶다. 이때 전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지? 플러스 전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 2가 나타나겠지. 자 이때 거리를 어디라고 한다면 이 2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얼마? 라지 Q가 된다라고. 이 K 대신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아까처럼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을 꼭 쓰라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 오케이? K 쓸 수 있는데 K 인정하지 않고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을 꼭 쓰라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럼 전기할 때 귀찮잖아, 그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전기할 때는 꼭 답지에다가 K는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K로 계산하고 나중에 K 대신에 대입해서 바꿔주시면 돼. 오케이? 직접 처음부터 대입하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해해? 그래서 요거를 꼭 쓰는 선생님의 경우에 이거를 꼭 써주셔야 돼. 대체로 진학 선생님들은 너그러워서 이 정도는 봐줄 것 같지만 실제 선생님들에 따라 취향이 굉장히 다르셔. 실제로 지금 계시나? 이거를 K라고 썼다 틀린 애들 되게 많아. 학교 선생님 중에. 성함이 지금 그게 7기 때니까 그 선생님 지금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요거를 한번 보자. 마이너스 Q야. 마이너스 Q가 되는데 얘 이렇게 나타나. 거리가 얼마큼 되는 곳에서의 값을 보자.
얘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났던 거잖아, 그치? 맞아? 얘는 힘이 어느 쪽 방향으로 나타나? 이 방향으로 나타나거든. 그럼 따라서 전기장도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니? 안쪽 방향에 전기장이 나타난다.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타난다. 거리가 같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때? 같아. 하지만 방향이 뭐가 돼? 반대 방향이 돼. 그래서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둘 이상의 전화가 있을 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두 개 이상의 전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볼까? 전기장이라는 건 원래 벡터잖아, 그지? 벡터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개의 전화가 있다라고 하면 전기장을 벡터적으로 모두 어떻게 해주면 돼? 합성해주면 돼. 있는 대로 다 합성해주면 된다. 나중에 얘기. 편하게 합성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지? 편하게 합성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냥 벡터의 합성법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성분끼리 묶어서 더해주는 결과를 살펴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플러스 Q1이 있다고 하자. 자, 이쪽에 또 누가 있대? 마이너스 Q2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이 주변의 전기장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점의 전기장이래. 이점의 전기장이면 예의한 전하에 의해서 이쪽 방향에 나가는 방향에 이 원이라는 i가 나타나지.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버리니? 들어오는 방향에 뭘 갖게 돼? 이 2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음할 대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잡아주면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알 수가 있어. 오케이? 또 다른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 이런 위치도 한번 볼까? 이런 위치에서는 예의한 전기장 어떻게 돼? 나가는 방향에 전기장을 갖죠. 자, 그 다음에 예의한 전기장은 크기가 줄어든 상태로 이런 전기장을 갖겠지. 그렇다면 두 녀석의 합성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난 이 화살표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곡선을 그려준다면 이게 바로 뭐가 돼버리지? 전기 역선 또는 전기선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된다라고 해요. 전기 장선, 전기 역선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요즘은 거기다 전기 장선이라고 많이 쓰고 고등학교 옛날 책들은 전기 역선이라고 많이 쓰고 또 전기 선이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자, 유전체 얘기는 아직 안 하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요거 중간에 나온 말도 여기 보니까 원뿔체 내부에서는 전기장 0이고 외부에는 전기장이 월의 제곱에 반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맨 밑줄 보면 이거는 뒤쪽에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다룬 다음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민아, 너 이제 하얗게 지렸다. 너 잠을 하얘지는구나. 너무 하얘졌어 진짜. 너 맨날 야간 보다가 밤새서 땀에 주라고 해. 주라. 몇 시에 자는데? 4시에 잤어요. 뭐 하다가? 어? 정말 나도 믿으라고? 미정이가 깨물었어요. 이거 내가 깨 둘이 같이 잤어? 주기적이야. 막 밤새 전화를 해? 밤준이도 꽤 있었는데. 누구? 민준이도. 오야. 민준이는 지금 야간 봤잖아. 네? 근데 그거 부인 못하잖아. 아니야 안 봐요. 네 했네 네. 아니야 뭔 소리야. 민준이 잘할게요. 자, 그러면 전기 역선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이쪽에 가스법칙에서 이게 말해요. 가스법칙은 이쪽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데 얘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가스법칙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가스법칙으로 바꿔서 변형시켜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전기력 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근처 거기서 두잖아요. 세그레 노스 그 어? 그게 아닌가? 여기 새 생긴 게 있다. 이도 못하겠네. 12,000원짜리? 오, 맛이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후 곰탕을 거의 처음 먹었거든. 처음 먹었는데 옛날에 한번 먹기는 했어. 나주곰탕이라니까 좀 먹긴 했는데 삼산동 나주곰탕집이 국물이 곰탕 국물이 아니더라고. 그 설렁탕 콩콩 반전 그 대박에 반전. 그래갖고 거기서 먹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지금 설렁탕 주신 거예요? 곰탕 주신 거예요? 자기네 곰탕이 맛있대. 근데 양도 너무 적응이고 맛이 별로였는데 오늘 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같이 가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 자, 전기력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이라는 것은 힘으로 나타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고 있죠. 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라고. 자, 가시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뾰족하게 만드는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욕 먹을 소리를 하는 거지. 준수야, 반종이지. 네. 그 반중이에요. 근데 애들이 아무튼 관심 안 가지고 가 너무 속상하지. 맞아요. 일다 관심. 얘따 관심 없 던져준 거야? 자,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라고 여기서 가시화는 거는 볼 수 있게끔 비저블라이즈 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얘기해. 전화를 가져다 놨을 때, 주신 전화를 가져다 놨을 때 여기에 단위 양전화를 갖다 놔요. 플러스 1분짜리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들을 계속 직선으로 이어나가게 돼. 그 직선으로 이어나가게 된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력선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 자,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거나 무한 원으로 발산합니다. 자, 무한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한 원이라는 것은 거리가 무한대에 있는데 가상의 줄을 잡아준 거야.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걸 무한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원이 상장 받아왔어? 교육장상? 아니. 까먹었어요. 무슨 당? 별로 아닌데. 치명상.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거. 저는 와서 괜찮다 이거지. 이양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개운 기억이 나는데. 아침 내릴 때 차에 이거 어쩌라고. 아니 진짜 이거 보는 거 아닌가? 이훈이가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카메라에 치명상을 줬고. 졸업식 아직 멀었는데 왜 상을 줬어? 안 멀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멀었잖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상 받는 시간에 그 상 안 받고 교장쌤이랑 300명 악수 안 돼요.
플러라식이 300명이랑 졸업장 받으면 나 진짜 중에서 졸업장을 주면서 일단 뒤로 넘겨 이렇게 상 받는 거 영상 주제? 아 찐단이 졸업 그러면 훈이하고 예원이는 좀 하게 비닐장갑 끼고 알겠어. 너무 오토바이 장갑 선포 목공장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효자손을 잡아 효자손을 마음에서는 하고 안 봐도 둘이 없다 그래서. 자 마미손을 잡아서 그걸 드리라고 맘스터치 어머니 손기라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정기력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교차하지도 않고 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오케이?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정기력선상의 임의 한 점에서 자, 임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요배 방향이다 전기장의 방향이다. 훈이는 상 안 받은 거야? 선생님 중학교 때 상을 못 받았어 대회상을. 그랬더니 선생님 어머니가 졸업식에 아무도 가지 말라 그래갖고 집에 혼자 갔어. 그래서 중학교 졸업사진이 없어. 슬프지. 집에 갔더니 다 식사하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반찬 꺼내갖고 혼자 다 먹었어. 자, 한편 얘는 전기력선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기력선 밀도라고 했잖아, 그치? 고등학교 가니까 상 딱 두 개밖에 없더라. 교육감상, 교육장상. 나머지 대회상을 다 없애버렸더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또 일부 집들이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난리 난다 그래갖고 두 개만 주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자, 그러면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전기장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전기 손속 밀도라고 해. 단위 면적을 지난 전기력선 수라고 했지. 따라서 자, 전기력선이 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빽빽함. 자, 전기장이 어때? 세다라고 얘기. 반대로 전기력선이 소하다는 건 듬성듬성하다는 뜻이야. 전기장이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전기장이 E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당 전기력 선이 자, 전기선 속이라고 표현할게. 전기선 속이 또는 전기력 선 속이 이거 역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책마다 틀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이다? 2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해준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전기력선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플러스 전하가 있다면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지? 삼지사각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여기서 평면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 부대칭이 되게 그려줘야 해. 오케이? 부대칭이 되게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대. 어떻게 되지? 모여들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전화가 두 개가 인접해 있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대.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지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플러스가 있다면 어떻게 되볼까? 플러스가 되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이러한 정기력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자, 한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말이야, 전하량이 다른 경우가 있어. 자, 전하량이 다른데 얘가 만약에 2Q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Q라고 하자. 이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전기선속은 전기력 선속 또는 전기선속은 전하량에 비례한데 전하량이 클수록 많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 몇 배만큼 나와야 돼? 2배만큼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빽빽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듬성듬성 들어가도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자, 그렇다면 플러스에게는 몇 개의 전기력선 더 나와야 돼? 몇 개? 5개의 전기력선이 더 나와야 돼. 자, 이런 형태로 전기력선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멀리서 보면 얘는 뭐처럼 보일까? 플러스 Q인 것처럼 보이게 돼.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안에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해준 거야? 확대해 준 그림이 이 그림이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린다. 뿐만 아니라 소심한 H였구나. 자, 그래서 도체 주변에서의 조기관 얘기는 다음에 보고, 자, 다음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 이 측에서는 번외로 가르치는데 심화라고 해서 따로 가르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다음 수업이요? 케플러까지라고, 온도가 케플러. 단진도 들어가. 단지동